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자파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몽골이나 유럽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행기로 떠나는 여행도 좋지만 전철을 타고 그 나라의 자연환경과 건물을 보면서 떠나는 여행도 분명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꿈만 같은 얘기겠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철도가 한반도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요. 부산에서부터 유럽까지 연결되는 유라시아 철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유라시아 철도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철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러시아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해주는 철도인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서 서쪽으로 유럽과 동쪽으로 몽골, 중국, 북한, 한국이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가 연결되며 더 밑으로 인도,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의 동남아시아가 포함된 사실상 지구의 면적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국가들을 연결해주는 범대륙 철도인 것이죠. 어우, 순 넘어가겠네. 추가로 터키와 이란 등 중동아시아의 일부 국가들도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고작 철도 하나 만드는 건데 왜 이렇게 설레발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할지니 저 종교 없습니다. 고작 철도의 효과는 정말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우선 현존하는 운송수단이 뭔지 생각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비행기? 배? 자동차? 전철? 말? 여튼 이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저렴할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전혀 싸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라고 하는 비행기가 말이죠. 항공권이 얼마나 비싸? 뭐 왔다 갔다 하는데도 30만원, 40만원, 50만원, 심지어 몇백 다리까지 홀라당이거든. 근데 배는 어때? 비행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싸잖아. 그리고 자동차는 또 배보다 싸고 편리하지만 많은 물량을 적재할 수는 없거든. 그렇다면 뭐가 남을까요? 바로 전철이죠. 승객용 칸과 화물칸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자동차보다 빠르고 적재 공간도 많아요. 그리고 다들 이런 말 알죠? 뚜벅이가 자동차 사면 돈 못 모은다는 말. 나 첫 차 살 때도 이런 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우리 대중교통의 킹과 제너럴신 갓 전철이 가장 싸다는 거지. 물론 대중교통은 버스가 더 싸긴 하지만 뭐 여튼 화물 운송 중에서는 가장 싼 전철을 이어주는 철도가 한반도까지 연결되면 유럽까지 물자 수송이 매우 편리해서 운송 비용이 절약되는 거죠. 현재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무역로는 북극 항로인데요. 이 무역로가 약 15,000km인데 유라시아 철도를 이용하면 부산에서 대략 10,000km로 약 5,000km가 절약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도 돈도 현재보다 여유로워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좋은 것을 빨리 실행 안 하는 걸까요? 사실 이런 논의는 무려 90년대부터 얘기가 나온 겁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나온 거지. 라떼는 말이야. 유럽하고 아시아를 연결하고 세부적으로 중동, 중앙, 동남아시아의 전부를 철도로 연결한다.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계획이. 대단하잖아. 하지만 이것의 가장 큰 딜레이 요인은 바로 나라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각각의 나라의 사정과 각 나라의 정치 배경, 각 나라의 나라 간 사정 등 이것저것 따질 것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중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북한과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인데요. 아니,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전이라도 되면 철도를 깔 명분이 되잖아요. 정전이 되면 북한도 전쟁을 함부로 일으키기 쉽지 않으니까. 여튼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 협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국이 북한과 통일 혹은 정전 협정으로 철도가 생겼다면 한국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선 한국의 정치 방향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신나게 경제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정치 얘기냐고? 현재 한국의 경제는 중국, 국방은 미국에 많이 관여되어 있는데 철도를 건설하게 되면 유럽의 물건을 납품하기도 손쉬워서 가격도 절감될 테니까 한국의 물건이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되는 거고, 뛰어난 상품성으로 유럽 국가의 수출량이 증가하게 되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 구조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방 문제도 철도가 건설되었다는 가정하에면 북한과 통일 혹은 정정 등의 평화적으로 해결될 모양새를 취하고 있을 테니 어느 정도 미국에 의존된 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중국과 미국 양 국가 간의 대립하는 중에 양 국가를 포기할 수 없는 현재의 한국보다 좋은 국제정치 상황이 된다는 건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여튼 최종적으로 현재 한국이 취하고 있는 경제는 친중, 국방은 친미, 외교 형세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부분도 확실한 떡상각이 보이는데요. 부산이 아시아의 화물 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라시아 철도의 마지막 역이 될 수 있는 부산은 일본, 대만, 필리핀 등 한국을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한 섬나라들의 컨테이너 항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이유는 지도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나라들은 유럽과 무역을 하려면 일본은 북극 항로로, 동남아시아의 섬나라들은 수에즈 운하로 무역을 해야 하는데 부산항을 통해 철도로 옮길 경우 원가를 절감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아프리카에는 해적들이 득실득실한지라 부산이 안전하기도 하죠. 여튼 전체적으로 따져봐도 부산을 통하는 길이 가장 유력한 루트인 것은 팩트 리얼 팩트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 한국의 철도 협약을 위해 갖가지 외교 노력을 하고 있고 북한과 정전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도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인 거죠. 뭐 정전의 길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만 여튼 하루빨리 유럽과 한국이 연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유라시아 철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영상 주제를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작성을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